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천마쌤입니다. 삼성전자 투자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성전자를 뭐 투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지금 싸다, 지금 저렴하다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에 꾸준히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멘탈도 있고 뭐 깡따구도 있어서 잘하겠지만은 이 초보분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또 물렸어 막 괜히 뭐 질질 짜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괜히 투자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초반에 이게 초심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딱 초심대로 해야 하는데 예,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옆에 있는 그 이웃집 주식을 보면은 막 오르고 하니까 내 주식은 떨어지면 엄청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주식 투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투자하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HBM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로이터 때문에. 이 로이터 이놈들이 뭔가 좀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엔비디아의 사주를 받은 건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장 개시 전에 기사를 뿌려가지고 삼성 주가가 그냥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뉴스니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여튼 24일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그 업체죠. 엔비디아에다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외신 보도가 전해졌어요. 그 로이터 통신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467만 명의 동학개미들 대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경쟁사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걱정, 뭐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그 폭증한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왜냐, 이 물량이 중요하거든.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삼성밖에 없다. 또 테스트로 결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뭐 절차상 협의를 거쳐서 또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결점 있으면 그거 보완해서 결점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뭐 불합격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당장 다시 또 보완해서 다시 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에 최근의 주가 조정 국면을 오히려 매수기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래서 어제는 그 진짜 웃겼어요. 2,400원이나 빠졌단 말이야. 3%나 폭락을 했어요. 75,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주가는 장 초반에 전날 대비 3.32% 떨어진 75,700원까지 밀려갑니다. 75,700원까지 밀렸다가 76,900원까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오후 장 들어서 낙폭을 다시 이제 키우는 거죠. 외국인이 5,660억, 기관이 3,000억 정도 해가지고 물량을 막 대거 던집니다. 그 개인들이 홀로 8,400억 정도 막 사들였어요. 8,400억 정도 사들여가지고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했어요. 못 떨어지게 방어를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내린 이유가 뭐냐? 이 삼성의 그 HBM이 이 발열이다, 발열. 발열하고 전력의 소비 등의 문제 때문에 뭐 품질 검증 테스트, 퀄 테스트가 통과를 못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와서 그럽니다.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발열이 아주 쥐약이거든. 이 기기가 열이 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력 소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전기세 장난 아닐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다수의 업체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 기회를 삼으라는 진단도 있는데 전자부품의 테스트는 이 수요자랑 공급자가 이제 품질의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품질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 과정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니다. 미래에셋에서도 그래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페이퍼 스펙 이거를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뭔가 못 맞췄을 가능성은 낮아요. 못 맞췄을 가능성은 낮고 이미 내부적으로 맞췄으니 이 샘플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샘플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그 퀄이죠. 이 품질 인증 테스트 이것도 안 거친 제품을 이 샘플링할 정도로 영세 사업자가 아니다.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이 필드 테스트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조차 상호 간의 협의의 영향이다. 넘치는 스펙이라면 이 보장 물량과 이 기간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네요. 엔비디아가 결국엔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냐? 삼성 HBM이 실패하면 투자자만큼 상실감을 느낄 사람이 누구냐? 젠슨 황이다. 젠슨 황. 내년부터 36기가짜리 모듈 수요가 늘어나면요. 이 HBM3 12단 공급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절실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지 않은 남은 시점에 퀄을 이런 식으로 조기 졸업시키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 오늘과 같은 하락,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와 같은 하락은 비중 확대가 좋지 않냐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봅니다. 삼성은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HBM 공급 규모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늘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규모로 공급을 늘릴 방침이고 삼성은 올 2분기 내에 HBM3 12단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죠. 앞서 지난달에는 HBM3 8단도 양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언론도 의도적인 것 같아. 로이터 통신 나오는 기사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고 너무 그 기사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3% 빠지면은 이거 땡큐 매수해야 할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씩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오를 거예요, 여러분. 반등합니다. 급등을 해요. 또 급등하면은 정 힘드시면 그때 가서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삼성이 뭐 이렇게 허접한 회사도 아니고 엔비디아 통과 못할 회사도 아닙니다. 마이크론도 통과했고 하이닉스도 했는데 삼성이라고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뭔가 조율이 있을 거예요. 무슨 협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